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썰당 5월이 지나고 이제 6월. 아니구나. 저희가 지난 5월 달 촬영을 못했어요. 5월 말에 원래 마지막 주에 네, 하는데 네. 좀 시간이 좀 안 맞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번 6월 초에 하고 6월 초에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볼까 하는데 5월 마무리를 마침 이번 달에 FMC가 또 있고 저희가 지금 오늘의 썰당 원유 이야기 하기로 했는데 이 원유 이야기를 마침 또 하면서 오펙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오펙이 지금이 촬영날 6월 3일, 6월 1일에 이틀 전날에 오펙 회의가 있었죠. 그렇죠. 뭐 관련된 내용은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 자 저희가 일단은 썰당 우리가 구독과 좋아요는 잊으면 안 되겠죠. 항상 하는 거고요. 정말 낮은 시청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끝까지 내용은 길고 지루하게 보는 사람 재미없게 우리만 재밌고. 자 어찌됐든 이번 이제 6월 초에 시작하는 썰당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번 시간은 원유 이야기를 하기로 했으니 원유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3월 달에 먼저 한번 다뤄봤었어요. 그때 그쵸. 당시에는 일단은 뭐 원유 스펙 이야기도 했지만은 시장 흐름도 이야기를 기준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약간 가격의 흐름의 뉘앙스를 제시했던 것과 반대였죠? 아주 보기 좋게 완전히 반대로 갔어요. 저는 오히려 위에서 압박이 좀 있을 거다 네. 했는데 보기 좋게 지금 이제 석 달 가까이 지났는데 쭉쭉쭉쭉 오르고 있죠, 계속 15불 지금. 이상 올랐단 말이에요. 15불 가까이 올랐어요. 3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약간의 조정 기간이 네, 있긴 조정 했었는데 기간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솔직히 좀 빠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 그게 뭐 일단은 그때 감산 오펙 회의를 제가 너무 성급했나? 성급하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러시아는 증산을 하겠다고 했지만은 사우디가 너무 착했죠. 착했죠. 뒤통수를 딱 막 그렇게 나올 줄 몰랐는데 일단은 그렇게 되면서 이제 가격은 참 계속 오르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성주 차장님이 네. 자 그러면 3월 초에 저희가 했던 실수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저희가 방송은 2월 말에 했고 아마 3월 첫째 주에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었죠. 네. 근데 그 회의에서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을 조금 줄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보기 좋게 틀렸죠. 네. 그냥 유지하고 하다 보니 그날 러시아하고 카자흐스탄만 이제 증산을 하고 나머지 산유국은 4월 말까지 감산 유지하겠다라고 딱 발표를 하는 순간 이제 원유는 올랐죠. 러시아가 증산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가격은 오히려 빠져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빠져야 되는데 일단 사우디라는 큰 이제 원유 생산국이 이제 좀 감산을 유지를 하고 있고 또 그때 또 마침 예멘이 사우디의 이제 알람코 가장 큰 정유 시설을 또 드론 공격을 했어요. 그렇죠. 우연찮게 또 그때였다. 네. 아람코의 정유시설 공격이 됐고 그러면서 생산을 당분간 중지를 할 수밖에 없었고 어쨌든 뭐 하방 압력도 있을 수가 있었지만은 위로 뜰 수 있는 뭐 대외적 내외적으로 다 이상하게 이슈가 오를 쪽의 이슈가 더 크게 형성이 된 3월 오펙 플러스 회의였고 네. 그리고 이제 또 4월도 이제 또 사람들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을 4월 말까지 유지한다. 네. 그렇게 3월달 회의에서 말함에 따라서 4월달에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크게 이슈화되지 않는 오펙 회의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어찌됐든 러시아는 계속해서 증산을 조금 요구를 그렇죠. 했었고 이 사우디가 계속 양보를 해요. 오히려 사우디가 러시아의 증산분을 사우디가 더 감산을 함으로써 그렇죠. 뭐 실제로 증산이 될 수 있었던 부분에서 그걸 다 상쇄시켜버리는 네. 그런 이슈 지금까지도 그게 지금 유지되고 있죠.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서 4월달 오펙 회의에서는 이제 모든 나라들이 이제 7월까지 하루 감산량을 총 200만 배럴 이상 이제 좀 완화할 거다. 이게 좀 7월까지 유지되고 있고 현재 6월달에도 유지가 되고 있었고 되고 이 있고 감산을 계속 지금 한다 하면은 지금 뭐
가격 오름의 주요 원인 중에도 하나가 분명히 하나가 될 수 되겠네요. 있죠. 지금 뭐 일단 계속 얘기해 네.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최근에 엊그저께 이제 6월 1일 날 네. 이제 조금 사람들의 좀 이목이 집중될 수 있었던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었는데 네. 그때에서도 이제 4월 달하고 비슷한 뉘앙스로 이제 회의는 진행이 됐는데 네. 일단 5월부터 저번 달부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네. 조금씩 감산을 줄이고 증산을 시작하긴 했어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에 그런 파급 효과가 전혀 없었단 왜냐하면 말이죠. 그렇게 사우디가 감산을 팍 해야 되는데 네. 아니, 감산을 하는 양을 줄고 증산하는 그러죠. 양을 네. 확 늘려야 되는데 이게 뭐 하루에 뭐 10만 배럴 이 정도 되니까 하루에 10만 배럴이면은 뭐 극히 사우디에서 사우디 입장에서는 네. 되게 작은 폭의 증산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렇게 원유 가격에는 큰 폭의 영향은 없었다. 네, 오펙 회의가 항상 있을 때는 조금 변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오펙 회의를 하고 나서는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서 지나가는 경우가 오히려 좀 더 많아. 그다음에 일단 저번 달에 4월 달 오펙에서 이제 10월 달까지의 목표량을 다 마련해 줬어요. 이제 뭐 5월 달에는 하루 60만 배럴. 네.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하고 네, 사우디 네. 다 합해서 네. 그다음에 6월 달에는 70만 배럴. 다음 달 7월 달에는 80만 배럴 정도를 증산을 각각 할 거다라고 이미 4월 달에 이미 다 밝히고 6월 달 또 한 번 밝혔기 때문에 저번 5월 달, 6월 달부터는 공급보다는 이제 수요. 왜냐하면 다들 한국도 이제 코로나 백신 네. 많이 맞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는 뭐 50%도 넘었다고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 6월 1일 미국 현충일 메모리얼 데이였죠. 5월 31일. 이날 캘리포니아 공항은 완전 난리가 났어요, 아주 그냥. 그리고 이날 또 이 연휴 금, 토, 일, 월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연휴 기간 동안 미국에서 이제 저도 뉴스를 보고 한 소식이에요. 뉴스에서 이제 이 3일 동안, 4일 동안 쓴 휘발유 값이, 미국 국내 휘발유 값이 5조 원이 넘었다 하더라고. 5조 원. 와, 그러니까 지금 너도 나도 차 이제는 끌고 어디 가겠다. 네, 이제 나가서 놀러 가겠다고 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보복 소비에 대한 그 심리가 굉장히 강한 상태고, 맞아요, 맞아. 뭐 말 그래도 저도 지금 이제 저는 아직 백신을 안 맞았지만 저도 백신을 맞고 한다면은 많이 말 그대로 좀 어딘가 가지 어, 않겠어요? 싸돌아다닌다. 그쵸. 많이 지금 아예 그냥 보복 소비보다는 저도 일단은 밖에 나가서 좀 돌아다니고 싶거든요. 그런 심리가 분명히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그게 바뀔 것 같아요. 요즘에 주말 보면 확실히 사람 차들이 많이 좀 늘어났어요. 네, 고속도로나 네. 국도 이런데 그렇죠. 확실히 주말에는 엄청 막히니까 네. 예전에 꽃 구경할 때부터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날씨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네 그런 소비 부분이 뭐 쇼핑을 하든 어쨌든 외부로 나가는 차를 끌고 외부로 나가는 일이 어디를 가야 되니까. 정말 많아지는 네. 것 같더라고요. 수요, 소비 이 수요 부분이 뭐 원유뿐만 아니라 전 뭐 부분에 있어서 원자재 부분도 그렇고 일단은 뭐 소비라면 일반 개인들의 이제 돈 씀씀이? 돈 씀씀이 물가지수 자체도 엄청나게 계속 늘고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9년 네. 최고를 찍고 이런 걸 보면은 코로나가 과연 집단 면역이 이게 많이 형성이 된다면은 많이들 나갈 것 같아요. 이제 쓰고 돌아다니고 솔직히 아직까지는 좀 글로벌적 해외적으로 해외 여행은 조금 네.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처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 5월 31일 미국 현충일 때문에 사람들이 아마 미국 내에서 자기 차 끌고 네. 많이 돌아다녔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연휴가 좀 없긴 하지만 이번 연도가 그래도 주말이나 이제 여름 휴가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제주도도 지금도 많이 가고 있지만 더 많이 갈 거고 괌이랑 사이판, 뭐 미국 영내 지금 하회까지는 아니더라도 괌과 사이판에 뭐 이미 예약률이 거의 찼다, 비행기 예약이 차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굉장히 뭐 어떤 모든 원자재에 대한 수요 자체도 늘어나긴 할 것 같아요. 지금 뭐 구리 뭐 대신해서 대표적으로 구리 이야기 어마어마 오르고 있죠 지금. 네. 물론 당연히 유동성의 이슈도 있지만은 이 유동성의 이슈보다는 수요 부분
네. 로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야기가 좀 3,000% 샜는데, 자 그러면 오펙 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다뤘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은 가격이 어쨌든 그럼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이야기로 해석을 해야 될까? 아니면은 일단 아까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 입장에서는 네, 수요는 계속 늘 거다. 네, 백신을 많이 맞는다. 네, 그럼 경기가 빨리 회복이 될 거다. 네.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여름 휴가, 네. 드라이빙 시즌이 오면서 많이 이동을 할 거다.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원유 수요는 저는 점차적으로 증가를 할 거다. 그거는 솔직히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이 다 생각할 수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또 공급 이슈를 또 잠시 말씀드리면 네, 또 이상하게 사우디나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네. 여름 시기만 되면 수출을 안 해요. 유한하죠? 지네 나라 자국 내에서 계절적 수요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자기 나라에서 써야 돼요. 아, 그 수출 물량을 줄인다는 건가요? 아니면 네, 줄인다는 거고 네. 지금 저번 달 4월 말에는 러시아 에너지 장관은 3개월간 석유 수출을 금지했어요. 자기 나라에서 이제 하절기, 이제 네. 하계 기간 동안에 쓸 물량을 지네들이 비축하겠다. 아, 이거죠. 완전 이제 일단은 소비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얼마만큼 실제로 이제 여름 때 더 많이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드라이빙 시즌에 맞춰서는 하고 뭐 냉방 시설도 있고 네. 사우디아라비아 덥잖아요. 네, 그렇죠. 냉방 시설도 있고 해서 두 네. 나라들이 하계 시기만 되면 수출량을 확 줄이거나 네. 러시아처럼 금지시켜 버리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공급 이슈도 충분히 발생할 이유가 있겠네요. 커질 거고 또 러시아 등이 정유 시설들이 어떻게 보면 기름이 석유 원유가 점차 계속 쌓여져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집도 청소를 해야 되는데 정유실도 약간 좀 청소를 해줘야 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유지 보수가 대부분이면 뭐 너무 더워지기 전에 끝나긴 하지만 네. 한 4, 5월부터 한 6, 7월까지는 한대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정유시설에 유지 보수하기 때문에 또 공급에 대한 이슈가 더 가동률 자체가 줄어드니까. 떨어진다는 얘기로 일단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 말고 지금 가격이 그 거의 70불에 육박한단 말이죠. 그렇죠. 70불이 이미 넘었었죠. 미국 WTI가 한 68불, 그다음에 68불. 영국 브렌트가 70불. 70불. 그렇다. 그러면 미국 셰일 오일도 지금 미국 셰일 오일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뽑아내고 있나요? 아직은 그렇게 막 생산량을 막 늘리고 있지는 않은데 네. 현 시점에서 셰일 오일을 생산 원가는 네. 아마 넘어섰죠? 생산 원가가 저희가 이전에 얘기했을 때 50불대 50불. 중반, 네. 이미 50불에서 50불 중반이니까 생산 원가 BEP는 완전 넘었단 넘어섰죠. 말이죠. 근데 아직 생산량을 그렇게 크게 막 늘리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 바이든 정부 얘기라고도 있고 그 어떤 의미로 나라 정책적으로 정책적으로. 쉐일은 아직까지는 약간 조금 바이든 정부가 뭐 환경 생각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눈치 게임? 그 최근에 이슈가 어쨌든 ESG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제 뭐 탄소 배출권 이야기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뭐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데 이 원유가 실제로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 이게 다 탄소가 이산화탄소든 일산화탄소든 많은 탄소들이 발생이 된단 말이죠. 사용량이 계속 늘지 않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 코로나 시국에 하필이면 또 맞춰지면서 이 사용량이 계속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그러니까 모든 수요에 대한 이슈가 워낙 부각이 많이 되기 때문에 공급적인 이슈를 많이 상당히 누르고 있다는 얘기로 조금 해석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보면 당분간은 네. 뭐 진짜 지금 미국 WTI가 68불 하고 있는데 뭐 78불, 80불까지는 네. 않겠지만 저는 70불 한번 터치하고 슬금슬금 좀 기어 오르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오늘 제가 어디 리포트죠? 100불 간다고 하던데 골드만삭스였나? 또 골드만이야? 100불 간다고 골드만이야?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100불 가면은 제가 사원 대리 때 얘기예요. 8년, 9년 전 얘기니까 100불 유가가 WTI가 뭐 90불에서 100불 왔다리 90불? 갔다리 할 시절이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매주 수요일 이제 원유 주가가 나올 재고? 때마다 네, 거의 10불 가까이가 움직였어요. 근데 요즘 안 네,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에 만약에 요즘 가격이 10불이 움직인다 그러면 이게 진짜 퍼센트가 크죠. 커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른 사람이 살이 확 빠졌어. 한 5kg가 빠진 거랑 뚱뚱한 사람이 5kg가 빠진 거랑은 차이가 네, 엄청난 차이가 그렇죠. 있듯이 똑같이 가격도 뭐 같은 비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확실히 100불에서 90불로 가는 거는 크게 요동을 쳤다고는 하지만은 지금의 가격처럼 이제 뭐 그 패닉 10불이 현재 그렇죠. 움직이는 패닉이죠. 패닉이니까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또 근데 100불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참 전 솔직히 참 모르겠어요. 90불 저는 뭐 지금 우리 성 차장님 80불 정도까지 말씀하셨는데 80불 충분히 갈 것 같고 저도 한 80불 이상은 갈 수 있을 거라고 제 생각에는 일단 그래요.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지만은 뭐 지금 보시는 분들도 차트나 뉴스를 한번 많이 봐보세요. 이 공급보다 수요대 인수가 너무 강해요. 이 보복적이라 그리고 여행을 감으로써 항공료로도 많이 쓰이고 엄청나게 많이 수요 부분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 현재 수요에서도 70불이 가까이 되는데 10불 정도는 우습게 돌파하지 않을까. 한 번만 확 오를 수도 있죠.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너무 또 긍정적으로만 저희가 또 보기도 또 애매한 게 네. 하방 없는 포인트가 있나요? 약간 뭐 이란일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코로나가 네. 좀 변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인도는 지금 뭐 제일 많이 네. 확진자 네, 나오고 맞아요. 있고 그런 게 또 약간 또 번진다. 그러면 또 수요가 확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또 항상 뭐 급격하게 늘면 네. 급격하게 또 더 네, 쪼그라드는 맞아요, 경우도 맞아요.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도 좀 주의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부스터 백신을 해야 될지도 그러니까 3번 이상 3번 이상 맞아야 될지도 맞아야 될 수도 있고 분명히 그런 점은 있어요. 이거는 약간 이제 카더라라는 뉴스로 이제 조금 이야기를 재미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차장님이 마침 또 이야기를 저 깜빡하고 있었어요. 오늘 이거 이야기해야겠다고 했는데 이란 제재 그리고 베네수엘라 제재 베네수엘라 둘 다 제재가 미국에서 실제로 이제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렇죠. 핵에 대한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는 나라 이제 재정 재정적 문제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슈를 미국이 태클을 걸었던 건데 지금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미국에서 물가지수의 가장 큰 부분은 원유란 말이죠. 기름값이란 말이죠. 기름값이 50% 가까이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기름값 안정화를 위해서 이란 제재를 생각보다 바이든 정부가 빨리 푼다. 해제한다. 네. 그런 이야기가 솔직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럼으로써 이란의 석유를 미국이 수입을 한다. 보다 싼 가격에 수입을 하기 위해서 이란 제재를 많이 해제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솔직히 있어요. 지금 시장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 이란이 실제로 이제 세계 5대 생산국가다 보니까 그 석유가 수출 지금까지 못했었는데 이게 진짜 미국 쪽으로 많이 흘러가다 보면은 미국 석유 물가 시장이 많이 안정화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유가 시장에 대한 안정화도 같이 그러면은 될 수도 있다. 조금 안정화가 될 수 있겠죠.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또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하고는 표면적으로 뭐 협상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이야기를 네. 뭐 안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다른 나라들하고는 다 조금 그렇죠. 내가고 네, 있대요. 네, 이야기가 많이 러시아, 진행되고 있어요. 중국, 뭐 네.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하고는 조금씩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전 세계적으로 물가 안정을 좀 시키기 위해서는 이란 제재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생각보다는 빨리 좀 제재가 완화되지 않을까? 음. 그러면 하루에 200만 배럴 네. 정도 이제 미국이 수입할 수 네, 있다고 추가적으로 하니까 되면은 가격 안정에는 참 많이 도움이 될 되죠. 거예요. 네. 이거는 약간의 카더라 뉴스니까 뭐 이거는 뭐 보시는 분들은 알아서 걸러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나중에 이제 뉴스로 확정적인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차후에 뭐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원유 이야기를 지금 하다 보면은
하나 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조금 전에 생산자 물가지수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을 말씀을 잠깐 드려볼게요. 미국 인플레이션이 지금 2%가 넘었단 말이죠. 넘었죠. 연준의 목표치가 기존에 2%였어요. 2%. 근데 그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2%가 넘었지만은 이게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그리고 계속 일단은 넘더라도 한동안은 지켜보겠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넘은 상태로 지금 벌써 석 달이 지났어요. 석 달. 달. 처음에 2% 넘었다 그러고. 이런 인플레이션 이슈가 있는 와중에 그러면 테이퍼링 이야기를 단다룰 수가 없거든요. 이번 달에 뭔가 얘기 나올 것 같아요. 6월 달에. FOMC가 6월 달에 며칠에 있죠? 셋째 주인가? 셋째 주에 있어요. 셋째 주 화요일, 수요일에 있단 말이죠.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를 또 정식적으로 또 꺼낸 사람은 미 재무부 장관 제넌 옐런 전 연준 의장이란 말이죠. 이 양반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갑자기? 네, 갑자기 이렇게 돈을 풀다가는 리스크가 이제 나라 정책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거 이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엄한 데서 무슨 악재가 터질 수가 있다라고 일단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이제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도 테이퍼링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과연 이번 6월 FOMC에 어떤 이야기로 나올지 굉장히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요. 연준 의장의 내일 또 그 연설이 있더라고요. 네. 뭐 중앙은행과 기후 변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다 하는데 시장 사람들은 지금 연준 의장이 기후 문제, 기후 변화라는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관심이 없고 테이퍼링이에요. 이 테이퍼링. 양반이 과연 이제 연설을 하고 나서 어디서든 이제 연설하고서 뭐 질의응답 시간이 뭐든 있으니까 뭐 인터뷰도 할 수 있고. 여기서 100% 이제 이 테이퍼링이라는 질문이 있을 거란 말이죠. 여기서 나오는 말을 어떻게 할지 또 궁금해하고 이제 여기서 이어지는 6월달의 FOMC 결과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미국의 내일 나오죠. 이제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가 이제 오늘 ADP가 나오고 오늘 ADP가 나오고 내일 실업률하고 비농업이 나온단 말이에요. 4월 고용 지표는 생각보다 좋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좋지 않았는데 5월 달은 4월 달보다는 개선이 될 거라고 하지만 예상치가 전월치보다 안 좋게 조금 낮더라고요. 근데 낮았죠. 지금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미국이 지금 테이퍼링의 요건은 인플레이션 플러스 고용 안정화. 인플레이션은 올라간 것 같은데 여기 고용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다라는 것도 조금 지켜봐야 될 점이고 그리고 테이퍼링 이슈가 말을 했지만은 미국이 지금 어쨌든 계속 채권을 찍어내고 이번에도 이제 추가적인 이제 돈을 푸는 이슈가 나오면서 채권을 찍어낼 거란 말이죠. 근데 요것도 아셔야 돼요. 이 미국의 채권을 가장 많이 사들이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일본입니다. 네. 일본은 전 세계의 채권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막 중국이 뭐 미국 채권을 팔아서 미국의 경기를 뭐 어떻게 공격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일본이 실제로 중국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채권을 미국의 채권을 갖고 있는 나라고 현재도 가장 많이 사들이는 나라예요. 그래서 일본 경제가 어쨌든 간에 미국의 채권을 여전히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고 이스라엘 역시 미국의 채권을 계속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테이퍼링에 대한 부담감을 연준이 그나마 계속 우길 수 있는 이유는 이 두 나라 때문이라고 이제 저는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나라가 돈을 어디다 쓰느냐, 미국의 채권을 계속 매입을 하느냐.
요 데이터를 만약에 보실 수 있으신 분들이 만약에 있다 하면은 계속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솔직히 이거 보시는 분들 증권회사 가서 한번 전화를 해서 물어보셔도 돼요. 그거 한번 데이터 좀 뽑아줄 수 뽑아줄 수 있냐? 아니면은 확인 좀 해달라. 얼마나 그러면은 많이 네, 사는지. 증권사 직원들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뭐 블룸버거든 로이터든 그 채권 그 데이터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일본과 이스라엘의 미국 채권 비중이 어마어마하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 그러니까 제롬 파월이 그 테이퍼링 안 한다 이거를 우길 수 있는 이유가 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채권 매입률이 그 만약에 많이 떨어진다거나 일본과 이스라엘이 안 그러면 평평화가 된다 하면은 그때는 실제로 미국이 테이퍼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그렇죠.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으니. 네. 그러면은 어쨌든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부분이었던 그 안정화가 안 될 거고 2.2%가 이제 완전히 넘어서게 되면은 테이퍼링이 시장에 적용이 될 것이고 그게 제 생각에는 8월에 잭슨홀이 있죠. 잭슨홀 때 저는 이번 6월 달까지는 파월이 안 한다 우길 거예요. 근데 갑자기 8월에 네. 잭슨홀에 왜 이전에도 잭슨홀 갑자기 항상 잭슨홀이 했단 가장 말이죠. 이슈화가 네. 되니까. 잭슨홀에서 할 가능성이 그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지금보다 떨어진다고 보장은 별로 없고 오히려 오르려면 올라도 떨어지는 보장이 별로 없거든요. 현 시점과 비슷한 상황만 유지가 된다면 인플레이션은 오르겠죠. 네, 계속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 그러면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테이퍼링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즉시 모든 커머디티 지수들은 가격은 많이 꼬꾸라질 다 거예요. 빠질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코로나 백신이 그때 또 8월 때까지 전체 더 많이 이제 안정화가 된다면은 이 불어 테이퍼링도 누르고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테이퍼링이 풀었던 돈을 쪼인다. 라는 의미에서는 부정적이긴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테이퍼링이 좋은 거예요.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좋아지고 말 있으니까 그대로. 테이퍼링을 하는 거지. 네, 맞아요. 실제로 이제 금리가 오를 때는 각국이 금리를 올린다, 단행한다고는 실제로 경기 자체가 좋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거거든요. 뭐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게 생각해서 더 많이 돌아다니면 원유 가격, 오늘 말씀드린 원유 가격 수요가 더 늘 거고, 네. 뭐 카파, 구리 지금도 뭐 톤당 10,000불 넘어갔지만, 그렇죠. 뭐 더 이제 건물 짓고 뭐 더 활성화 시키겠죠. 네. 그러면 더 오를 거고. 네. 뭐 어떻게 보면 테이퍼링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 현 시점에서는. 네. 그 단기적인 충격은 있을지언정. 당연히 있겠지만.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이 집중해서 좀 봐야 될 거 이번 달은 계속 연준이 이야기가 있을 때까지 연준 FOMC가 있기 전까지는 상당히 시장이 옆으로 좀 기는 움직임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거예요. 지수는 벌써 한 열흘 정도 옆으로 긴단 말이죠. 맞아. 크게 오르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그렇게 재미없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FOMC 이후에는 조금 변동성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테이퍼링 이슈가 나오면 긴장감이 돌면 돌수록 가격은 많이 좀 억눌리는 부분이 있을 아마 원자재가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네,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면서 그 해외 선물 거래 하시는 시청자들은 저희들이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별 5개 중에 4개 이상 되는 이슈들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고 반드시 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 이야기가 나오면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안내를 드릴 거예요. 저희가 오늘은 원유 이야기를 하면서 원유가 실제로 인플레이션의 뭐 가격 흐름이랑 최근 움직임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원유가 이제 미국 인플레이션이든 전 세계의
나라의 이제 물가 지수에는 큰 영향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좀 알아본 부분이 있었습니다. 원유가 우리가 지금 거래하는 커머디티 상품 중에는 우리 국내에서는 가장 어찌됐든 아직까지도 거래가 많이 되는 상품이고 하다 보니까 일단 많이 보실 필요가 있을 거고, 하나 더, 월요일날 경제지표가 휴일이었어요. 미국이 월요일이 휴일이면은 모든 지표들은 하루씩 밀리게 되죠. 미국이 휴일이었을 네, 때. 미국이 휴일이었을 때. 오늘 저희가 촬영하는 날이 목요일이에요. 근데 원래 재고가 나왔어야 재고가 됐죠? 나왔어야 어제 나왔어야 되는데 오늘 나와요. 이제 수요일 날 밤에 나왔어야 되는데 오늘 이제 목요일 날 나옵니다. 그래서 재고가 나왔으면은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려서 좀 좋았을 것 같지만은 요 부분은 뭐 다음에 기회가 생길 때 한 번 더 이야기를 다뤄보는 걸로 하고,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네. 짧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통화 이제 마지막 부분을 다룰 거예요. 아주 잠깐. 부분 다룰 건데, 안전자산적인 통화 하나, 그리고 위험자산적인 위험자산? 통화라고 이제 보겠죠. 저희가 유로화는 다뤘기 때문에 다음에는 대표적 위험자산 통화인 호주 달러. 네. 그리고 안전자산 달러 인덱스 이제 뭐 통화 부분에 이제 달러 인덱스 포함되어 있으니까 달러 인덱스를 제외한 또 안전자산 통화는 예. 일본 yen, 제피니즈 yen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상품 스펙에 대한 설명과 최근의 가격 흐름에 대해서 선수 사장님 마무리를 짓는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사장님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